돈이 많아도 문제, 너무 없어도 문제. 한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돈은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는 그런 것입니다. 지불수단, 뭔가를 가져오면서 그 대가로 뭔가를 지불할 때 그것을 지불하는 수단으로서 손쉽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자산,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화폐에 관한 정의, definition이 되겠습니다. 이 화폐는 인류 문명이 발견한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것이죠. 우리가 늘 화폐를 보기 때문에 이게 별로 신기할 것이 없다는 느낌도 들지 모르지만 이것은 정말 신기한 인간의 피조물, 인간이 만든 창조 작품입니다. 이것도 아주 평범한 얘기지만 화폐가 없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화폐 없이 거래하는 것, 그걸 물물교환이라고 그럽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어떤 본능이랄까요? 행동 양식 중에 하나가 교환입니다. 교환. 어떤 다른 동물 정도 교환하는 동물은 없습니다. 인간처럼. 국가가 거의 망해서 더 이상 그 국가의 화폐가 유통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물물교환이 금방 생겨납니다. 전쟁이 터졌을 때, 이럴 때 패전의 멍에를 쓴 나라의 화폐는 통용되지 않죠. 그러면 사람들은 물물교환을 하게 됩니다. 물물교환이라는 것은 인간의 문명이 수천 년 뒤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수출을 왜 하느냐? 수입하기 위해서. 수출은 선이고 수입은 악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사실은 진실은 그게 아니고 수입이 선입니다. 선. 종이 쪽지에다 잉크 묻혀갖고 내보내면 외국에서 만든 좋은 물건이 다 들어오잖아요. 그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수입은 선이고 수출은 악입니다. 수입하려니까 달러가 필요하고 달러를 벌려니까 수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종이 위에 미국 연방준비은행 글씨 써진 잉크 발라놓은 그거를 받고 엄청나게 힘들어서 만든 걸 다 주잖아요. 우리가 미국에. 수출은 악이죠. 수입이 선입니다. 근데 수입을 하려면 수출을 해야 되니까 수출이 선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항상 대한민국과 외국 사이에 무엇이 들락날락합니다. 그 1년 동안 들락날락한 것을 항목별로 파악한 것이 무역수지, 무역수지에다가 자본 혹은 노동력으로 제공한 대가로 온 것을 요소소득이라 그러고요. 여기다 공짜로 주고받은 것을 이전지출이라 그러는데 이걸 다 합친 것을 경상수지라 그럽니다. 이건 전부 다 뭔가 왔다 갔다 한 거고 상관없이 돈 자체만 왔다 갔다 한 것을 자본수지라고 그래요. 국가가 이 자본수지와 경상수지를 합친 것이 0이 되면 대외적으로 완전한 균형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스토리의 전부입니다. 만약 이것이 0이 아니라면 그러면 그 나라는 불균형 상태에 있는 것이죠. 저것이 0이 안 되면 일시적으로 0이 안 되는 상태를 유지할 수는 있지만 항구적으로 저 균형이 깨진 상태로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어느 시점에선가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파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환율이 인상된다.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의 돈값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환율 인상은 원화의 평가절하라고 합니다. 평가절하. 평가를 깎는다. 그런 뜻입니다. 가치가 내려갔다. 반대로 환율 인하는 원화의 평가절상이라고 합니다. 평가가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환율이 높은 게 좋을까요? 낮은 게 좋을까요? 할 수만 있다면 환율이 낮을수록 좋죠. 우리 돈이 가치가 올라가니까 월급이 안 올라도 세계 무대에 나가면 부자가 되잖아요.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보죠. 우리가 쓰는 돈인데, 우리나라 돈인데, 그게 가치가 높을수록 좋지, 가치가 깎일수록 좋겠어요? 너무나 빠른 환율의 하락, 너무나 빠른 환율의 인상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점진적인 환율 하락이나 환율 인상은 그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보면 환율이 뚝뚝 내려갈 때마다 수출기업 비상, 국가대책 서둘러야, 뭐 전쟁 난 것 같죠? 대개 신문방송에 광고를 주는 기업은 수출 대기업이 대부분이죠. 수출 대기업의 경우에는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100만 원짜리 우리 물건을 달러로 표시하면 값이 오른다는 뜻이에요. 장기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수출업자들에게는 환율이 인상되면 인상될수록 우리 물건 값이 싸지는 거기 때문에 수출이 더 잘 될 수 있고, 그래서 좋아하죠. 근데 대한민국이 어디 수출업자만 사는 나라인가요? 물가 인상률이 장기적으로 높은 나라의 화폐 가치는 반드시 떨어진다. 물가 인상률이 높은 나라의 화폐 가치는 장기적으로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경제 현상의 근본에는 흔한 것은 가치가 없는 겁니다. 희소한 것, 잘 찾아보기 어려운 것은 가치가 높아요. 물가가 비싸다는 것은 그 나라의 돈이, 물가가 인플레가 생겼다는 것은 그 나라의 돈이 헤퍼졌다는 뜻입니다. 그 나라 화폐의 희소성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그 나라의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 나라 화폐로 표시한 외국 화폐의 가격은 올라가게 되어 있죠. 환율이 인상됩니다. 우리나라 화폐의 가치 하락과 환율의 인상이라는 것은 동일한 얘기죠. 경상수지 흑자를 보는 나라의 화폐는 가치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보는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오는 물건보다 더 많은 물건을 팔아치운 나라의 화폐 가치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야 정상입니다. 안 올라가면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보는 나라의 화폐 가치는 반드시 하락해야 됩니다. 하락하지 않으면 엄청난 문제가 생기게 되죠. 왜냐? 경상수지 흑자를 봤다는 것은 수출업자가 내보낸 상품 벌어온 돈이 수입업자가 밖에서 쓴 돈보다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수출업자가 더 많은 돈을 벌어와서 달러를 팔고 원화를 샀어요. 국내에 갖고 들어와가지고. 시중에는 달러 공급이 넘칩니다. 그러면 달러 값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서울 외환시장에서.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를 보는 나라의 화폐 가치는 경상수지 적자를 보는 나라의 화폐 가치에 비해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경상수지 흑자를 보면 볼수록 환율은 떨어져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기본 원리는 흔한 것은 가치가 없다. 그게 기본 원리입니다.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해서 달러를 많이 벌어오면 달러가 흔해지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달러 가치가 줄어든다는 것은 환율이 하락한다는 뜻입니다. 외국 소설을 읽을 때 그때 그 작가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시대를 살았는지, 그 작가가 한 이야기가 언제적 얘기인지, 언제 어디에서 있었던 이야기인지, 그때 그 사회의 질서가 어떠했는지, 그 질서에 영향을 미친 어떤 리더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훨씬 풍성하게 그 이야기가 다가온다. 리더라는 단어는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끄는 사람인 거죠. 근데 보통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리더라고 하지 않아요. 그죠? 되게 리더라고 그러면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리더라고 그러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 권력자, 폭군, 뭐 여러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좀 중립적으로 표현하면 그냥 권력자. 리더라고 하든 권력자라고 하든 사람들 개개인의 의사와 소망 이런 것들과 무관하게 어떤 국가 권력의 힘으로 사람 사이의 관계, 사람들이 살아가는 질서 이런 것들을 바꾸거나 발전시키거나 변경하거나 뭐 새롭게 형성하거나 이랬던 사람들을 리더라고 그러죠.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찾자.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정체성은 찾는 게 아니고 만드는 거거든요. 내가. 정체성이 어디 있는데 내가 발견하는 게 아니고요. 자아가 어디 있는데 발견하는 게 아니고요.
자아, 정체성 이런 건 내가 살아가면서 만들어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아를 찾아라. 이게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정체성을 찾아라.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어디 있지를 않아요, 그런 게.